빠숑의 세상 답사기. 네, 알겠습니다. 네, 빠숑의 세상 답사기, 빠숑이 만난 사람들. 오늘도 한번 힘차게 시작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요, 좀, 금융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금융 분야에서도 주식 쪽, 투자 자문회사, 운영회사를 운영하고 계신 대표이사님을 모셨고요. 이분은요, 정말 대단하신 분이에요. 최근에 이분 섭외하기가 되게 힘들었습니다. 왜냐면 이제 모시고 싶어 하시는 곳이 많아져갖고요. 최근에 그 JTBC인가요? 예, 뉴키즈 온 더 블락이라는 방송에서 스타로 그냥 빵 뜨셨어요. 이분은 투자 운영회사 대표이사님인데 왜 거기서 뻥 떴냐면요. 유재석이 질문한 것들에 대해서 연예인 이상으로 굉장히 잘 대답해 주셨어요. 제가 한번 방송 링크 공유해 드릴 텐데요. 너무 좋은 말씀해 주시고 지금 주식 투자에 대한 마인드를 어떻게 갖고 와야 되는지, 사람들이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너무 유머스러스하면서 너무 당당하고 자연스럽게 풀어주셨던, 그래서 이분 내공이 정말 대단하시구나. 이게 그냥 웃기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깊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해학 같은 농담이 나왔던 것들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어떻게 평가했냐면은 조세호를 같이 주라고 생각하셨어요. 대박주. 대박. 우리 조세호 씨는 어떤 종목입니까? 이 종목으로 치자면. 지금 사실은 대박주인 것 같아요. 대박이 되려면 네. 사람들한테 기대가 없고 소외된 주식이 잘 되거든요. 아니. 예전에 양배추 하실 때 그때 타장 하실 때 오늘 좋네. 그때 불안을 내신 거죠. 오늘 토크가 나 솔직히 좀 불안했거든요. 결과가 그렇게 나서는 만큼 좋은 분들이 없는데, 야. 저를 소외하셨네. 민석 PD 되게 좋아하네. 좋아하더라고. 예. 그러니까 민석 PD의 선택이 나쁘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대박주. 예, 왜 대박주였죠? 대박이 되려면 먼저 소외돼야 되고 예. 그래야지 이제 저평가가 되니까 네네. 과거에는 소외됐지만 지금은 이제 잘 나가시는 분이니까 대박주가 되었다. 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주식도 그런 거 찾아야 되는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예. 이렇게 대단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을 모셔서 지금 주식시장이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시장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인지, 우리 같은 일반인들, 특히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특히 저희 주부님들은 어떻게 좀 이 시장을 이해하면 되고 어떻게 좀 투자했으면 좋겠는지, 그런 좀 조언을 얻고자 어렵게 모셨습니다. 지금은 더 퍼블릭 투자 자문의 대표이사님이시고요. 김현준 대표님을 소개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현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이게 오디오로 하는 게 너무 신나요. 잘생겼잖아요. 이게 오디오가 나갔으면은 너무 아까울 뻔했어. 예. 되게 아마 유튜브를 보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젊고 잘생겼어요. 그냥 잘생긴 게 아니라. 젊은 것만 맞습니다. 네. 아무튼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더 퍼블릭 투자문에서는 어떤 투자를 하나요, 보통? 저희는 상장 주식 투자 전문 회사고요. 네네.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좋은 회사. 네. 하지만 사람들이 아직 잘 모르는 회사에 네. 먼저 투자를 해서 네. 장기적으로 가져가는 그런 투자를 하는 회사입니다. 여기도 사모펀드 그런 건가요? 저희는 현재는 사모펀드는 아니고요. 네. 투자 자문과 투자 일임이라는 등록을 갖고 있고요. 네. 전문 사모가 결국에 사모펀드를 요새 통칭하는데 네. 그 라이센스는 올해 하반기, 벌써 네. 하반기 됐네요. 네, 이제 등록 네.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자문회사랑 일임회사라고 하셨는데, 그럼 고객의 돈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자문이라고 하는 거는 쉽게 말해서 상담을 해주고 거기에 대한 피를 받는 게 자문이고요. 자문이고. 예. 그리고 일임은 고객의 돈을 실제로 저희가 맡아서 하는 겁니다. 펀드랑 똑같다고 보면 되고요. 그러면 고객들이 돈을 주나요? 아니면 계좌 아이디랑 패스를 주나요? 둘 다 안 줍니다. 그럼 뭘 줘요? 네. 돈을 주면 저희가 그거를 네. 나쁘게 맘먹으면 가져갈 수 있으니까 안 그렇죠, 되고 그렇죠. 예. 아이디랑 비밀번호 가져가도 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안 되고요. 네네. 그런 제도들이 있어서요. 증권사의 계좌를 만들고 저희한테 매매할 수 있는 권한만 설정할 수가 있어요. 그럼 아이디 비밀번호 없이 네. 저희가 매매를 해서 차익을 남겨드리는 거죠. 그러면 수익을 어떻게 확보하시는 거예요? 그럼 몇 프로 정도를 갖고 하시는 거예요? 이건 뭐 회사마다 다르지만 네. 저희는 이제 초기에 운용 보수라고 해서 네. 1%에서 2% 사이의 수수료를 먼저 받고요. 네네. 그리고 성과에 따라서 15%를 초과하면 1년 기준으로 네네. 거기 15%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 30% 정도를 성과 수수료로 받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만약에
그 수익이 안 나면 못 갖고 가시는 거예요? 기본 수수료는 수익이 안 나더라도 그러니까 1% 가져가시는데 네, 네. 그러니까 1%는 이렇게 미미할 거예요. 크지는 않을 거예요. 네, 네. 그렇죠. 지금 그 어떻게 펀드 매니저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네. 운영하시는 매니저 분들이 몇 분이세요? 지금 5. 그럼 5명이 각각 다른 걸 운영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같이 펀드는 국내 하나, 해외 하나 이렇게 묶여 있고요. 묶여 있어서? 일반, 우리 저를 포함한 직원들은 네. 종목을 찾는 일종의 애널리스트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찾아서 그러면 회의를 하나요? 그렇죠. 투자하자고? 네. 그래서 합의를 보고 결국 회의에서 결정 난 걸로 투자를 그렇죠. 한다는 것들이죠. 아, 그러면 이게 혹시 의견이 엇갈릴 때 그런가요? 엇갈릴 때가 훨씬 많고요. 아, 그래요? 한 종목을 얘기해서 편입되는 경우는 네. 한 5%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어, 저희는 하루에도 몇 종목씩 얘기를 하고요. 네. 근데 대부분 이제 문제가 생겨가지고 네. 내가 생각했던 아이디어가 실제 투자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훨씬 많고요. 네. 그거를 발굴했다 하더라도 투자로 이어지는 데까지는 서너 달 정도 걸립니다. 그 동안에 매주 토론을 거쳐서 정말 너무너무 완벽한 것 같다라고 네. 생각되는 기업들만 편입합니다. 그러면 지금 그 가입하고 있는 그 펀드의 종목들은 다 공개가 돼 있으세요? 그럼요. 고객들한테는 다 아. 공개가 되죠. 그러면은 그것들을 보면서 또 개인이 그거 보고 또 투자할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수익률이 높은 종목들이 나오게 되면은. 그렇죠. 저희한테 뭐 예를 들면 1억을 맡겨놓고 음. 본인이 10억이 있으면 나머지 9억에 대해서 더 투자를 할 수 있는데 네. 이게 안타까운 게 어, 그렇게 투자를 하세요. 저희 종목 중에 네. 수익률이 뭐 높은 거 또는 수익률이 너무 낮아서 이제 올라갈 거 네. 뭐 이런 식으로 자의적으로 판단하신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되면 문제가 생겨요. 예를 들면 수익률이 아무리 높든 낮든 간에 우리가 장기적으로 올라갈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제 내부적으로 이건 팔아버려야 되겠다 생각하는 종목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확인하지 않고 얘네들이 요거 샀는데 주가가 많이 떨어졌으니까 나는 사서 더 많이 먹어야지 하고 투자를 했는데 어느 날 그 종목을 저희가 팔아버리면 이른바 멘붕에 빠지는 거죠. 네네. 그래서 저희가 권하는 건 네. 최소한 저희한테 물어보시고 내가 개인 돈이 이만큼 남아있는데 이거 좀 더 투자해도 될까? 라고 네. 물어보시든지 네. 그렇지 않을 거면 똑같이 복제를 해서 음. 1억이나 10억이나 비중대로 네. 그렇게 그것도 하셔야 그렇게 되지. 해가지고, 그대로. 근데 보통은 그렇게 안 하셔가지고 음. 손실을 보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또 야근 약사에게 네. 이게 주식은 운영하시는 분들한테 일단 물어보고 개인적으로 하신다 하더라도 이게 되게 중요하긴 하겠네요. 네. 저는 항상 전화 주시라라고 말씀드리는데 네. 보통은 이제 얘네 바쁘겠지? 그냥 내가 알아서 해야지 하다가 결국에 이제 마음이 너무 다치시고 나서 나 손실 많이 봤는데 라고 전화를 하세요. 네. 그러면 빨리 전화 주시죠 하는 마음에 너무 안타깝죠. 그것도 하나의 또 방법일 텐데 일단은 상담을 많이 하는 게 좋겠네요. 기업 네. 탐방도 가서 물어보기도 하고 펀드 운영하시는 분한테도 이렇게 좀 여쭤보고 언제든. 그걸 통해서 많이 배울 것 같은데 이 종목 갖고 구체적으로 얘기하게 되면 너무 해피한 것들이잖아요. 예. 와. 그러면 지금 이제 그 첫 고객이신데 대부분 첫 고객은 계속 지금도 고객이신가요? 네, 저희 계약 연장률 상당히 높은 편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분들은 계속 여기서 이제 만족을 느끼시니까 계속 네.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만약에 이제 좀 결과가 안 좋았어. 네. 그래서 좀 안 좋을 때 떠나시는 분들도 네, 왕왕 있죠? 계시죠. 예, 막 화를 내시거나 뭐 집어 던지시거나 그러시는 분은 없으셨어요? 아니, 그런 분은 없습니다. 떠나실 때는 이제 네. 보통 이제 이유를 대시긴 하시는데 네. 저희가 봤을 때는 이제 만족스럽지 못한 성과를 냈을 때는 떠나실 수밖에 없다 이렇게 네. 보고요. 네. 근데 사실은 펀드 고르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네. 계약의 유지나 해지도 음. 서로 기분이 좋고 음. 성과가 좋을 때 해지를 해야 되고 네. 성과가 안 좋을 때는 연장하고 좀 더 기다리는 마음을 가져야 저희도 물론 좋지만 네. 고객분들이 수익이 날 수가 있어요. 제가 이런 말씀 많이 드리는데 가장 유명한 펀드 매니저 한 명을 대봐라라고 하면 세계에서 피터 린치라는 분을 유명하게 되거든요. 네네. 그분이 마젤란 펀드라는 펀드를 전설적인. 네, 13년 동안 27배를 냈어요, 수익을. 와. 엄청나죠? 근데 피델리티라는 그 회사가 네. 나는 그러면 우리 회사는 요걸 좀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제2의 마젤란 펀드를 만들어보자 라고 피델리티 펀드 가입자들한테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펀드 가입한 사람의 절반이 손실이 난 거예요. 펀드는 27배가 올랐는데. 당연하겠지만 펀드가 유명해졌을 때 들어오시고
손실 나면 나가고 반대로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손실할 때 오히려 들어가는 게 맞는 건데 그렇죠. 더 올라가는 수 높으니까 네, 거꾸로 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냥 주식을 샀다 팔았다 하는 것들보다는 똑같은 주식을 그냥 갖고 있는 게 네, 우리 수수료도 덜 나가니까 그렇죠. 그런 거네요. 네. 이 중요한 또 이치를 알려주셨습니다.